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서울의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박철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릎 호소 1년 아쉬움 남긴 일보 전진입니다. 이 무릎 호소라고 하면은 사실 누구나 다 알죠. 네. 특수학교 안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한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이 1년 전, 예. 딱 1년 전인데요. 2017년 9월 5일에 이렇게 무릎으로 학교를 지어달라 하면서 호소했던 야만적인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제 일보 전진인데 그 앞에 아쉬움이 붙죠. 서울 강서구 공립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이렇게 진통이 있었는데 어제였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손동호 특수학교 반대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반대 주민 대표죠. 그다음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렇게 손을 잡고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손잡겠다라면서 이 특수학교 설립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이게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부지에다가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동안 공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달 6일에 착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게 조감도인데요. 예. 폐교한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지금 그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지난달 6일에 착공을 시작을 했고 내년 2학기 개교를 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당시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서울에 특수학교 신설되는 거 17년 만에 2002년 이후 경운학교 이후 처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비대위 소속 주민들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주민들은 여기에 특수학교가 아니라 한방병원을 지어달라고 예.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약을 내세워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5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2015년 9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서진학교 건립을 발표하면서 이 불씨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1년 후에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태 원내대표 2016년 4월 총선에서 공진초 부지에다가 한방병원 짓겠다라고 공약하면서 혼란이 가중됐고요. 사실 이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의 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거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그 비대위를 꾸리면서 한방병원 짓게 해달라라는 그런 갈등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당시에 2017년도 9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무릎 호소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걸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본말이 전도되고 선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밖에 들지 않아요. 네. 자기가 권한이 없는 데다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국회의원이 이게 제일 문제인데 네. 그 국회의원한테 결제받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오늘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예. 장애 학생 부모들이 예. 이것을 합의한 것을 철회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 바로 오늘의 장면이고요.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도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일단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합의를 스스로 제안을 해서 이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나쁜 선례를 만든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 나쁜 선례라는 게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약해놓고 땡깡 부리면 예. 이번에 새롭게 무슨 초등학교 통폐합하면 그 부지에다가 한방병원 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교육청에 교육을 위한 부지를 갖다가 병원 만들어 주겠다는 선례를 남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예.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것도 또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예. 거래를 하듯이 예. 이렇게 특수학교를 뭔가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만들어냈느냐라는 그런 지적인 거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장애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안 알렸대요? 예, 합의하는 것 자체를. 여기까지 같이 합의를 해야 진정한 합의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일보 전진이냐 아니면 일보 후퇴냐 앞으로의 갈등은 더 증폭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합의가 됐다는 것을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서울 도심에 바람이 분답니다. 예. 요즘 가을바람 부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주택 공급 확대 바람이 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참. 네. 이게 사실은
좋은 건가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 바람이 그런 바람은 아니지만 전부 서울에서만 와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네, 주택 계속 공급해야 되게? 그런 아이러니한 반응도 예.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상업 지역이나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도심에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도심 유휴지를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린벨트 같은 거 요즘에는 진짜 녹색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네. 서울에 바람길 없어서 미세먼지가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예. 그린벨트를 또 푼다 그러니 참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게 이 건폐율,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거에 전체 층수를 곱한 면적,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1000% 정도 꽤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용적률을 그 주거 비율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주거 비율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지만 주거 형태의 비율을 늘려가지고 그것을 주택 공급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안이 말씀하셨던 그린벨트 폐지를 해서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는 부지들을 새로운 공공택지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업 지역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뭐 도심에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교통은 더 혼잡해지겠고 또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자, 공급이 늘어나는 것 마냥 좋을 수만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전에 이게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요. 예, 국토부에서 이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2만 곳을 8천 명의 매일 점검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예, 이건 좀 알겠네요. 네. 요거 이번에 서울시에서 불법 촬영. 이거 단속하겠다는 인원 늘리겠다는 그 얘기죠? 맞습니다. 이제 몰카 촬영인데 그것도 이제 대상 지역이 2만 곳이 바로 공공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공원 또 동주민센터 같은 데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2만 곳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그 담당 직원 8천 명이 매일 점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래도 몰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요. 이건 몰카 보안관 이 말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법 촬영인데 맞습니다. 범죄인데 이거를 마치 그냥 장난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시켜 줄 수 있어서 확실하게 이 불법 촬영을 근절시키는 그런 대책 이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고 싶어요. 예,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관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이런 화장실들을 점검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그저께 내놓은 방안인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담당 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매일같이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혹은 없던 기기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요. 월 1회 이상은 이런 그 특수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흥가 주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또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곳들을 지정을 해서 여성 안심 보안관이 월 1회, 주 1회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점검도 중요하지만 일단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이게 이제 성범죄 위험이 높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이 민간 건물의 그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지적인데요. 물론 이렇게 점검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인력이 계속 투입되다 보면 그 인력이 계속해서 뭔가 하다 보면 어떤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점검으로 그칠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또 민간 화장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함께 쓰는 것들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남녀를 공용이 아닌 분리하는 화장실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 안에다가 또 출입구 앞에 CCTV를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불법 촬영이 있지 못하도록 혹은 낯선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비상벨이나 이런 보안관들이 직접 이렇게 순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점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예. 뭐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불법 촬영은 화장실에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뭐 다양한 곳에 있는 불법 촬영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